정말 야구를 하고 싶고 게임을 나가고 싶고 근데 워낙 그 대단한 선배가 계시니까는 기회가 안 오니까. 정말 성환 형이 욕심이 성환이 선배는 되게 욕심이 많으셨어요. 이 형들은 그 감독님한테 실수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새벽에 무슨 실수? 술 먹고 뭐 실수를 해요? 코치한테요? 예전에는 비 오면 끄떡 그 다음날 바로 더블헤더 지금같이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더블헤더 하기 때문에 더블헤더 하니까 사건이 한 번 있네. 한 뭔데요? 번 이제 장마철에 네. 장마철에 한번 방금 더블헤더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면 더블헤더가 되거든요. 근데 뭐 거의 마지막으로 더블헤더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중간에 비가 한 300mm 가까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광주 내려오려고 짐을 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 이상해. 그래서 커튼을 딱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아, 비 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 나가서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날 힘들죠. 그때 보면 일기예보도 그렇게 맞진 않아요. 되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요즘 같으면 거의 근데 맞잖아요. 거의 맞죠. 한 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또 안 하죠 이제 그런 뭐 그런 일화도 있고 그랬죠. 야, 더블헤더 얘기하니까 예전에 생각 많이 나네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중계 보면 진짜 거의 수중전이었어요. 수중전. 네. 야구장이 물이 안 빠져가지고. 좀 요즘에는 야구장들이 좋으니까 너무 배수시설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예, 웬만한 비 와가지고는 예전에는 무등 경기장 간다고 하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아 오늘 경기 못한다. 근데 이랬는데. 지금 옛날 야구장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잖아요. 비가 오면은. 근데 요즘 야구장들은 뭐 다 새로운 구장들은 너무 친화적으로 잘 지어가지고 비 오면 낙하에 물 떨어지고 막 물 새고. 아,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뒤에 라카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옛날에는 뜨거워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야 지금 근데 이제 그게 뭐 몇십 년 이게 아니라 불과 얼마 안 된. 얼마 안 됐죠. 예,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처음에 입단했을 때는 어느 쪽 포지션을 가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일단 호스트로 왔죠. 퍼스트. 일루스로요. 일루스. 근데 일루에 저기 김성환 선배가 워낙 있어가지고 네. 저는 나중에 이게 저는 이제 발이 안 빠르니까 그 지명 타자를 쳤죠. 지명타자. 예, 왼손이다 보니까는 활용 가치가 많으니까. 근데 권현웅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포지션이라 또 오른손 타자라 좀 권현웅도 시합을 많이 하고 싶고 그랬을 건데 좀 힘든 부분이 많았었죠. 당시에 좀 서운함을 김성환 그때 당시 선배한테 좀 말하기도 했나요? 아니 뭐 한 게 아니라 워낙 그 기량이 출중하시니까 네. 뭐 그런 부분 이야기는 안 치고 근데 되게 시합을 나가고 싶었죠. 넘지 못할 산이라. 넘지 못해서. 네. 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몇 년 있으면 갈 근데 뿐이니까 하면서 저는 이제 일루지만은 근현웅이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지명 타자를 쳤기 때문에 좀 덜했죠. 김성환 선수라고는 뭐 좀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시나요? 초반에 그냥 문자하고 아 문자하고. 어차피 저희가 처음에 저 SK 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콜을 해주신 분이 김성환 그렇죠. 감독님이시거든요. 맞아요. 또 올해 또 같이 계셨잖아요. 예, 또 고향팀으로 오게 된 게. 지금 그 얘기하신 분들이 다 또 동국대 그렇네요. 선후배 사이들 알고 근데 옛날에는 타이거스 이쪽에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지역 연고제라 네. 전라남북도라 그런 게 끈끈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면 드래프트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다 전라도 쪽에 있는 선수들이다. 이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녹화 때 그랬는데 아 저 선배는 오다가 교통사고도 안 나냐 좀 나도 좀 일루 서고 싶고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지만 그 당시에는 뭐 사고라도 안 나나 저 사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겠다고 아 그걸 표현하면 안 되죠. 아 표현하면 안 된다. 네, 본인도 했단 소리잖아요. 뭐 마음을 딱 담고 있죠. 아 뭔가 있단 소리네요 지금.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예, 하고 싶으니까. 솔직한 얘기를 이제 다 지났으니까. 정말 야구는 하고 싶고 게임은 나가고 싶고 근데 워낙 그 대단한 선배가 계시니까는 기회가 안 오니까 나도 뭐 관중들 앞에서 그 잠실구장 뭐 3만 4만 관중 앞에서 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속상할 때가 많았죠. 근데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권진웅보다는 제가 더 기회가 많았죠. 왼쪽 타자다 보니까 뭐 대타 한 번이라도. 그 이건열 전설은 맺힌 게 많았나 봐요. 그 옆에 가서 막 연습하고 그러면 김성환 전설이 야 저리 가서 하라고 그랬다는데. 성환이 선배는 되게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합 전에 이제 배팅을 치잖아요. 네. 배팅을 치면 같은 조에 묶이면은 저희가 뭐 그때 이제 뭐 한 3할 정도 치고 있잖아요. 네. 나오라고 합니다. 좀 내가 더 치겠다고. 넌 잘 치니까 요즘 좀 괜찮잖아. 빠져 있어.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또 같이 방 룸메이트를 하다 보면은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꼭 야간 연습을 합니다. 옷 딱 벗고 스윙도 많이 한 3, 4개씩 하시고 그 뭔가 다르구나 이런 부분이 목적의식이 강했죠. 그냥. 후배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되게 그런 부분을 담고 싶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만이 야구 선수가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너무 한량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정말 성환 형이 욕심이 내가 배팅볼을 대서 알잖아요. 그렇죠. 10개씩 배팅볼을 치고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10개 친 적이 없어요. 꽉 더블로 치고 위에 이제 성환 형 선배가 야 그만 치고 코치나 얘기하지 후배들은 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일권 전설 그 얘기 하더라고. 너 그만 치고 나. 네, 근데 후배들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니 좀 빨리 바꾸지 계속 친다고 왜 혼자 던져야 되니까. 고생 네, 진짜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네. 후배들이 진짜 본받아야 돼. 연습 배팅을 하게 되면은 네. 김성환 선배가 들어가시면은 저 아주 먼 발치에 있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조금 자기 이렇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때 나오시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목이나 이런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싶었죠. 근데 이제 김성환 전설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특히 이제 박철호 전설하고 이건현 전설한테 미안하다고.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그 친구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현역을 그만두고 감독님이 되셨을 때 그때 그러더라고요. 콜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 뭐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현역 생활을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외에 혹시 따로 박철호 전설 잘 챙겨줬던 선배 있습니까? 뭐 바로 연배 선배들이죠. 최근영이나 순철형, 뭐 손동열 감독 이런 분들이 많이 챙겨주셨죠. 그 옛날에는 그렇게 또 멤버 같이 많이 다니고 그랬죠. 약간 좀 기가 센 분들이 많이 잘 챙겨주셨네. 기가 세니까 내가 기가 없으니까요. 기 받으려고 그냥. 그 위에 선배들은 내가 봤을 때는 순철형, 동열형 동기 밑으로 지금 형들하고 밑에 후배들하고 잘 뭉쳤어요. 그때 약간 아삼육이 많이 돼 있었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겨울에 훈련을 하면은 3일하고 하루 쉬거든요. 꼭 근데 회식을 했어요. 그러면 꼭 그런 멤버들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랬었죠. 그럼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위에는 좀 이제 격차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무예가 아무래도 좀 같이 접하기가 조금 어렵죠. 1세대 형들은 그때 보면 좀 아마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고 조금 아마티가 아직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에 다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운동하신 분들이 그렇죠. 아마 실업팀에서 막걸리 잔디밭에서 먹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프로가 생겨서 근데 이제 우리 형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타이거즈가 그때 이제 2세대에 정착하는 그 시기가 순철형 동기 때부터 그때 이제 불멸의 타이거즈 그 시리즈 올라가면 그때 MVP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철우 형하고 인호 형 들어왔고 그만큼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동국대 아마에서 그때 최강했을걸요. 이 멤버들이 우리가 김희식 감독님, 국민 감독님, 그랬을 때 우리를 스카우트를 하셨죠.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하고 4학년 올라갈 때 타이거스 수석 코치님으로 오시고 연이 깊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좋은 선수들 많이 뽑아가지고 동국대학교가 그때만 해도 되게 강한 팀이었어요. 다른 팀들이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대학 야구가 그래도 좀 와, 세게 좀 인기가 있었죠. 밤하야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괜찮았어요. 뭐 동대문 야구장에서 관중도 꽉 차고 그랬죠. 선수 시절 이전에 야구를 어떻게 접했느냐부터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 옆에 월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길 나오셨어요? 예, 예. 제가 원래는 이제 수창초등학교를 예. 다니다가 이제 좀 무슨 문제가 좀 집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갖고 월산초등학교를 3학년 때인가 전학을 갔죠. 예. 그때 아버님이 감독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때는? 지금 야구인 가족이에요. 아버님도 감독이셨어요? 아버지가 서중 다닐 때 하면서 축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하시고 그랬는데 야구도 좀 하시고. 전화 갔는데 축구샵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 때 네. 감독이 다 보더면은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볼을 던져버려요. 근데 오른쪽 글러브를 주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왼손잡이인데. 어. 그다음에 왼손잡이라고 던지니까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 야구가 느낌이. 당시에 또 왼손이 또 좀 귀했잖아요. 집에 가서 운동을 한다니까 아버지가 되게 혼났어요. 그때만 해도 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사는 게 힘드니까 지금이야 프로가 있으면 괜찮지. 그래서 저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야구를 하게 됐죠. 그게 계기가 됐죠. 아버님도 그러면 야구 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저 전남중학교를 가면서 네. 그 초등학교 감독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들어가셨죠. 3대째 야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야구인 가족이네. 그러면. 이야. 그때 그러면은 그렇게 시작해서 같은 세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누구시죠 지금? 제 동기들은 없고요. 네. 그 밑에 아, 문희수 바로 밑에. 네, 고등학교 후배들 있잖아요. 네. 문희수, 박준태, 김선진. 저희 때는 뭐 고등학교 때 한 4강 들어오고 그랬지만은 걔들 밑에 애들은 황금기를 가졌죠. 광주일구가. 그렇네. 예. 문희수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래서 박준태라는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 우리 초등학교 후배거든요. 걔는 네. 야구를 잘했죠. 김선진이랑 애들이. 대학교로 이제 가게 되는데 대학을 동국대로 가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뭐 김인식 감독님께서 네. 뭐 콜을 하셔가지고 저 친구 지금 저 여수에 지금 체육 선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둘이서 이제 그 동국대학교를 가게 됐죠. 갔을 때 선배들이요. 네. 광주 쪽 선배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이게 지금은 동성고등학교죠. 옛날에 저 이제 서방에 있는 이제 네, 광산고. 맞아요. 예, 예. 그때 선배들이 저기 한 3년 선배들이 많았었죠. 예. 아. 저 김인식 감독님께서 네. 좀 힘 좀 좋고 이 전라도 쪽 야구 하는 걸 많이 좋아하세요. 예, 또 기본기도 탄탄했고. 일단 그때는 우리 지역의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야구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네. 실력도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뛰어났죠. 선수층도 많고. 네. 아. 그만큼 우승을 하고 그러다 보면 네. 우리가 월드컵 하다 보면 또 동네 공놀이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이제 워낙 혜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멸의 타이거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형 그 감독님 김인식 감독님 들어오고 나서 김웅용 감독님의 그 묵직함이 약간 순화돼서 특히 우리 투수들 투수 전문이잖아요. 네. 방에 와서 같이 카드 놀이도 하고 밖에 나가서 같이 어울려서 놀아준 분이에요. 감독님이요? 그 김인식 그때 당시 수석 코치님이 코치님. 네. 다 조금 품에 안고 이해해주고 그게 이제 이 얘기 나오니까 하는데 네. 이 형들은 그 감독님한테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 새벽에 무슨 실수? 술 먹고 뭐 실수를 해요? 침대에 주무신 뒤 발로 차가지고 니네 방 안 가냐고 코치한테요? 새벽에 들어가서 그것도 두 분 백인호, 박철우 제자들이 호실이 아니 근데 같은 호실이다 아니 보니까 근데 그렇게 그때는 아니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딱 두 분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계시네. 지금 문제 일으킨 사람 두 분. 그게 501호, 601호, 701호 이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근데 뭐 내가 이제 7층인데 잘못 누르면 6층을 눌렀죠. 근데 들어가니까 누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배인 줄 알았지. 그때만 해도 담배도 폈었어요. 지금 담배는 안 피지만. 아, 내 자리에 누가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발로 툭툭 찼죠. 뭐요? 야, 아이, 또 술 먹었네. 그냥 지금 말로 하면은 완전 얼음땡 있잖아요. 그렇죠. 담배 불 꺼. 아, 그래가지고 방에 왔는데 이제 일순간 술이 깨잖아요. 그렇죠. 아, 나는 내일 나가면 죽었다 이제. 네. 근데 다행히 가서 뭐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김민식 감독님이 당시에 호잉이셨네. 호잉이시죠. 선수들 융합하는데 다 해보셨으니까. 네. 선수들 많이 유했죠. 당시에 선수로서 박철우 전설은 본인이 평가하기 어떻습니까? 좀 나는 그때 선수 때 좀 네. 이런 스타일이었다. 그럼 내가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술 먹고 들어와서는 좀 사람 바뀌는 스타일 같은데요. 바뀌든 안 했죠. 아. 저는 또 술을 먹으면 이런 내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지만은 네. 좀 주사 같은 게 없거든요. 김인식 코치님, 당시 코치님이 그랬는데 방금 방이 헷갈려가지고 들어갈 본인이 수 있죠. 얘기하셨잖아요. 아, 또 술 먹고 왔네. 또 아니 아파트에 보면은 네. 비슷한 아파트 있으면 다른 층으로 가잖아요. 다른 동으로도 가고. 근데 그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죠. 진짜 나는 죽는 줄 알았다. 저는 뭐 제 할 일만 하고 그 뭐 있으면 운동장 분위기 맞추고. 그 이런 말 재밌는 줄 알아요. 김민식 그 감독님이 네. 투수들 미팅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재밌게 얘기를 해. 아이 저것도 아. 미팅에서 네. 뭐 인상도 안 써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속으로 웃고 있죠. 워낙 그 방금 얘기했잖아요. 남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일, 막 남한테 패키지지 않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나 밖에서 노나 또 빠질 일이 없지. 워낙 또 참여하는 거 좋아하지, 놀기 좋아하고 운동할 때는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적도 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아까 위에 손철영부터 밑에 그 해열이 네.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네. 아마 모든 게 최강이었어요. 모든 게 제가 모든 게 최강이에요. 모든 게 제가 술이건 나는 이제 술을 라건.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네. 항상 기억을 하고 그 대신에 술 먹고 화장실 가서 또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오기로 버티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안 먹은다고 빠고 이런 건 없어요. 저는 뭐 제가 할 일도 하지만 진짜 분위기 많이 맞췄죠. 그리고 남한테 뭐 싫은 소리도 안 했고 뭐 내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지만 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89년도에 MVP 한국 시리즈 되셨잖아요. 그 잠실에서 차 탄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이야. 구단에서 이렇게 좀 성적이 안 좋을 때 메리트를 걸어요. 바로 10연승인가 했을 거예요. 그냥 중단시키더라고요. 세기가 좀 클 때 정도 되면은 포수라는 어떤 그 위치가 선호도가 깊을 것 같더라고요. FA 계약하고 왔잖아요. 너 아빠한테 그래도 뭐 선물 하나 했을 것 같은데 못 받았어. 솔직히 얘기해봐.